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드디어 진행하고 있죠. 네, 제 최고 주 종목입니다. 3년간 사실 뭐 자타공인 이 NBA라는 종목, 그리고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그리고 미국 축구와 각종 축구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간 진행하게 되면서 10연승 이상 기록들도 다수 총 8번을 기록해 드렸고요. 뭐 제 숲TV 방송국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미 인증이 완료가 되어 있는 실제 적중 이제 연승들입니다. 요건 제가 유튜브 제 댓글창에 따로 링크 한 개를 남겨드렸습니다.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이거 하나하나 모두 살펴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실제로 뭐 두폴 두조합으로만 갑니다. 두폴 두조합의 수익을 기반한 연승이기 때문에 뭐 조금 더 형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뭐 날짜부터 내용들, 그리고 달려있던 실제 적중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막말로 유튜브는 뭐 댓글을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이제 숲TV는 라이브 생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팬클럽 가입도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또 남겨놨으니까 그쪽으로 타고 들어오셔서 또 연락 주시면 바로 문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단기로 짧게 끊어서 받아보실 분들은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 숲TV 쪽잠으로 데이터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아, 요즘에 제가 우연히 이제 보긴 한 건데 그 이제 화면에 최근 적중 내역 띄워놓고 이제 홍보하시는 분들 중에서 날짜가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막말로 갔다가 저도 여기 뭐 10월 22일, 뭐 10월 뭐 19일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고 치면은 저는 진짜 뭐 한 달에 한 100개는 적중했을 거야. 그만큼 저는 따로따로 이렇게 다 뭐 이런 뭐 9월 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하나하나 이제 날짜까지 모두 적어 놨기 때문에 뭐 어느 시점에서 연패였는지 뭐 어느 시점에서 연승이었는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형들이 좀 참작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샌 안토니오와 브루클린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이게 이제 뭐 그 적중 날짜를 가려놓는 순순히 이유는 세상님 별풍선 이제 100개 적중 한 비용. 번도 빠짐없이 계속 맞추고 있다는 어떤 그런 눈속임, 현혹 약간 그런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승순형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 경기 접근하기가 좀 애매한 경기기는 해요. 왜냐면 기준점이 말 안 되게 좀 바뀌는 했습니다. 물론 이번 시즌 샌 안토니오가 워낙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 제가 샌 안토니오를 최근에 워낙 또 뭐 주력으로 가져가기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워낙 형들한테 좀 고평가를 많이 해드리기도 했어. 현 시점에 웬반야마, 뭐 제가 이번 시즌 스타트부터 이미 이번 시즌 웬반야마는 더 높이 올라갈 것이고, 르브론 제임스의 NBA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굳이 갈아치울 수 있는 선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웬반야마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을 정도로 웬반야마는 매 시즌 아마 고점을 갱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면서도, 또 추가적으로 외곽에 캐슬과 그리고 데빈 바셀에 대한 어떤 그런 강점들 또 말씀드렸고, 3년 안에 뭐 캐슬이나 데빈 바셀, 뭐 샴페니, 그리고 뭐 제르미 소찬까지 충분히 올스타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라고까지 표현해 드렸을 정도로 뭐 잠재력도 좋고요, 뭐 폭발력, 그리고 팀이 워낙 젊다 보니까 이렇게 홈 경기에서 경기를 할 때 웬만하면 다 득점을 포함합니다. 뭐 110득점, 많게는 120, 130득점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팀이라서 뭐 어찌됐든 샌안토니오가 정배를 받는 건 맞기는 해요. 상대 팀이 또 브루클린에다가 최근에 브루클린 문제가 1번에 이제 가드, 그러니까 리딩 가드가 없기 때문에 팀이 좀 중구난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시즌 던지는 시즌이다 라고 말씀드린 몇 안 되는 팀인데,
뭐 그만큼 양 팀의 수준 차이는 많이 납니다. 거기에다 브루클린 또 홈 경기도 아니고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득점에 대한 불안정감은 더 올라갈 거고요. 샌안토니오는 홈 경기이기 때문에 역시나 많은 득점을 포함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샌안토니오가 이번 오늘 경기가 홈 개막 첫 경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동기부여도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최근에 웬바냐마의 어떤 그런 폭발력, 자 말 안 됩니다 형들, 그죠? 웬바냐마가 너무 잘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샌안토니오가 최근에 상대했던 팀들을 한번 보시면은 포스트 구간에서 웬바냐마를 억제해줄 수 있는 자원이 사실 없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높이가 높기도 한데 뭐 그만큼 상대팀의 포스트 수비가 좋았던 팀들이 거의 없었죠. 뭐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 사실 뭐 포스트 수비가 그렇게 좋았던 팀은 아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억제하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댈러스 같은 경우에도 라이블리가 좀 이제 뭐 견제를 하기에는 다소 조금 높이가 높았다라고 보긴 하는데, 사실 니클레스턴과 이제 마포주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포스트 라인에서 수비 라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샴페니를 3번으로 올리고 해리스 반즈를 3번에서 4번으로 일단 내리기는 했어요. 포스트에서 좀 크게 충돌할 만한 그런 경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샌안토니오가 홈 경기에서 오늘 질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질 수가 없는 경기긴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개막하고 얼마 안 있었는데도 11.5점대의 기준점은 너무 높다라고 보고, 오히려 샌안토니오 마행 보실 분들은 차라리 언더바를 오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거는 샌안토니오 승리, 그 다음은 이제 오바, 마지막으로 샌안토니오의 마행까지 보도록 할게요. 왜 브루클린 프렌스는 안 보이느냐? 최근에 이제 많은 득점을 하긴 했죠. 뭐 첫 번째 경기도 많은 득점했고 두 번째 경기도 많은 득점을 했는데, 다만 이제 맞붙었던 팀들이 보면은 클리블랜드, 그러니까 샬럿, 이렇게 수비 안 되는 팀을 또 맞붙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오늘 브루클린의 프랜스는 메리트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와 보스턴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디트로이트 같은 팀이 이번 시즌 저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디트로이트가 이번 시즌에 보강은 했어요. 던컨 로빈슨을 데려오면서 이번 구간에 슈터를 제대로 된 이제 전문 슈터를 장착했다라는 것은 공격도 되고 반대로 제일런 듀란의 어떤 수비값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특히나 디트로이트가 지난 시즌에도 그랬습니다만 홈 경기에서 보면은 이제 득실 마진이 좀 잘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디트로이트 쪽에다가 정배를 주긴 했는데, 자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부 15개 구단 프리뷰를 해드릴 때 디트로이트의 제가 이번 시즌 유일한 약점이라고 꼽아드렸던 게 비커스텝 감독, 그러니까 이 감독이 큰 경기에 약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중위권 전문팀이기 때문에 이런 상위권을 상대해 본 적이 사실은 크게 없단 말이지. 다만 이제 뭐 보스턴이 지난 시즌만큼의 어떤 레벨은 아니긴 합니다. 뭐 포르팅기스도 팀을 나갔고, 뭐 주루 알러이드도 나갔고, 그리고 테이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부상으로 빠졌고, 그리고 제일런 브라운 같은 경우에 내일 경기 못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보스턴이 아무래도 이제 힘 자체는 이제 평균 시즌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은 맞긴 합니다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스턴이 2연패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보스턴은 못 갈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제가 최근에 보스턴 경기를 계속 형들한테 프리뷰를 해드리면서 이제 두 번 다 맞춰드렸거든요. 첫날 개막전에 TD 가든 홈 경기에서 필라델피아 역배 맞춰드렸고, 두 번째로는 뉴욕 닉스 그 다음 경기 때 일반승 잡아드려서 또 형들한테 맞춰드렸어. 그러니까 두 번 다 보스턴의 패배를 보면서도 한 번도 저는 빠짐없이 보스턴은 이번 시즌 약팀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뭐 기본적으로 마즈라 감독이 일단 팀 정비를 잘했어요. 4번, 5번 구간에 이제 수비종 애들을 많이 데리고 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외곽 라인들만 놓고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슈팅 좋은 애들이 많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스턴이 갖출 수 있는 거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딱히 그렇게 모양새가 빠짐은 없어. 그리고 필라델피아 경기도 굳이 무리해서 달리다가 졌고, 뉴욕 닉스는 제가 뉴욕 닉스를 애초에 이번 동부 우승팀으로 꼽아드렸기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디트로이트가 물론 보강을 했고 지금 라인업만 놓고 봤을 땐 디트로이트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팀이긴 한데 보스턴이란 팀에게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보스턴이 정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전 디트 프랜승을 봤을 텐데 오히려 보스턴이 역배를 받았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경기는
보스턴 프랜승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또 보스턴이 백투백 경기도 그렇다고 아니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저는 보스턴 프랜, 그 다음은 역배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오버는 양쪽 다 어쨌든 달리는 모양새의 두 팀들이다 보니까 오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클리블랜드와 미러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라인업 때문에. 자, 클리블랜드랑 미러키 경기입니다. 자, 직전 경기 클리블랜드 마인승 쪽으로 형들이 좀 많이 몰렸어요. 그죠? 근데 제가 브루클린 프랜승을 보자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무엇이냐? 클리블랜드가 일단 첫 번째 원정 경기가 좀 약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 시즌 이제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브루클린이라는 팀을 상대로 생각보다 원정 경기에서 클리블랜드가 성과를 잘 못 내요. 생각보다 수비가 안 되는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킨슨 감독이 이번 시즌 선수들 영입한 걸 보면은 생각보다 수비 밸런스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춰놓은 영입을 하긴 했는데 막상 이번 시즌도 열어보니까 클리블랜드 수비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딱히 그렇게 메리트는 없었던 경기였다고 놓고 봅니다. 또 직전 뭐 지난 시즌 미러키를 상대했던 것처럼 풀 라인업도 그렇다고 아니야. 이번 구간에 보면은 이제 갈란드가 못 나오고 메리 뛰어야 되겠고요. 또 이제 헌터 또한 디안드레 헌터 또한 오늘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클리블랜드 똥배에 딱히 그렇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저는 미러키입니다. 왜 잘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두 팀이 있는데 첫 번째가 미러키, 두 번째가 마이애미거든요. 근데 마이애미도 그렇고 미러키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 1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 리딩 가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점수가 다 나오냐면 3번, 4번, 5번에서 빠른 템포 속에서 일단 경기를 갖고 오고 점수를 굉장히 많이 뽑아냅니다. 미러키 최근 경기도 보시면 또 많은 다득점하면서 경기를 또 갖고 왔잖아요. 뭐 그런 점에서 클리블랜드가 어쨌든 수비가 현재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러키처럼 이렇게 다득점 팀을 상대를 한다는 것은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봅니다. 보스턴 경기처럼 역배까지 보이는 경기는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미러키가 홈 경기였으면 역배를 봤을 텐데, 왜냐면 이제 미러키가 원정 경기 때 포스트 라인에 좀 마진이 살짝 떨어지긴 하거든. 그래서 클리블랜드가 또 홈 경기가 워낙 또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거 클리블랜드 일반승은 보기는 하는데 일반승에 대한 저배당 메리트보다는 미러키 프랜승에 대한 오히려 배당 메리트가 더 좋은 미러키 프랜승을 고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는 클리블랜드 마인승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굳이 오바 쪽 한번 보셔도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클리블랜드가 마인을 한다는 거는 미러키를 압살할 정도의 많은 스코어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를 보시는 게 차라리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미러키 프랜, 그 다음에 오바, 마지막으로 클리블랜드 일반승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입니다. 마이애미와 뉴욕 닉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뭐 결전의 날이라고 봐요. 일단 뭐 아직까지 양쪽 다 두 경기밖에 안 했고 워낙에 NBA 시즌 극초반이기 때문에 물론 뭐 몇 경기 보고 이제 경기 자체를, 팀 자체를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마이애미가 또 직전 경기 130득점 이상 꼽았죠. 얘들이 얼마 꼽았더라? 140득점 꼽았나요? 잠깐만. 그쵸. 146득점을 또 꼽았어. 멤피스 원정 가가지고. 그러니까 심지어 또 이게 그 정규 시간에만 터진 득점이긴 하거든요. 또 전반전에만 보면 얘들이 거의 한 90득점 가까이를 넣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이애미예요. 이게 딱 하나입니다. 그냥 감독 말입니다. 스포일러 감독의 그냥 이제 탁공 전술이 이번 시즌 마이애미에게 좀 잘 통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다만 최근에 마이애미가 만났던 팀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일단은 멤피스였죠. 멤피스가 워낙 수비가 안 되기도 했고, 그리고 개막전 때 올랜도를 상대를 했는데 올랜도가 이번 시즌 아예 그냥 그때 올랜도도 뭐 120득점 했으니까 수비를 내려놓고 경기를 했다라는 걸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오늘 맞붙게 될 뉴욕 닉스, 제가 판단하는 동부 우승팀이자 지금 제가 우승 후보로 꼽는 팀이자, 그리고 밸런스부터 또 이제 벤치 멤버들까지 거의 더블 라인업을 꾸릴 수 있는 정도의 이 안정적인 밸런스를 갖고 있는 팀, 특히나 아누노비 리그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수비수 또한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타운스가 결장자에 걸려있는 건 조금 신경 쓰이긴 합니다만 뭐 타운스의 출전 여부랑은 크게 상관없이 뉴욕 닉스가 홈 경기에서 마이애미의 공격력만 제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거는 마이애미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봅니다. 아, 죄송합니다. 닉스가 원정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경기는 닉스가 오늘 받은 배당이 1.56배당, 뭐 훌륭한 배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닉스 승 볼게요. 어쨌든 제가 우승 후보로 꼽아드렸던 팀이었고, 마이애미가 일단은 두 경기를 다 잘해주고 있긴 한데, 저는 이게 물론 이제 감독의 빨도 있을 거고, 노만 파울도 잘해주고 있고, 아데바요도 잘해주고 있고, 다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한번 끊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닉스 승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마이애미가 지금 최근에 너무 잘하는 바람에 닉스한테다가 배당을 좀 더 많이 준 것도 있는 것 같아. 닉스 마인승에다가 저는 언더 볼게요. 언더. 마이애미 보실 분들은 오바를 보시면 되겠죠. 역배에다가. 자, 그 다음은 워싱턴과 샬럿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샬럿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샬럿 프랜슨 가져가가지고 또 적중을 해드렸죠. 오늘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좀 정배대이긴 했어요. 5경기 중에서 4경기가 정배가 나오고 1경기가 역배. 제가 어제 프리뷰 해드렸죠. 원정 시카고 불스 역배. 이제 미친 척하고 가는 거라 그랬는데 이번 시즌도 또 발동을 또 걸더라고. 어쨌든 정배대였는데 어쨌든 저는 역배로 좀 잘 가져왔습니다. 멤피스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정배로 바뀌었죠. 그래서 하여튼 잘 가지고 왔는데, 샬럿 경기 보신 분들은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이번 시즌 확실히 샬럿의 어떤 컨셉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샬럿이 갖고 있는 힘 중에 하나는 이번 시즌 당연하게도 외곽포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가 올가드. 얘들은 심지어 이제 그 벤치 멤버들도 뭐 웬만한 팀들 6맨으로 뛸 수 있는 수준의 선수들이 워낙 질비하기 때문에 샬럿 입장에서는 오늘도 아마 달리는 게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구기 종목이 여러분들아, 뭐 오늘 뭐 샬럿이 원정 백투백인데 괜찮냐 뭐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구기 종목이 체력이 떨어지면은 수비력이 떨어집니다, 형들아. 공격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KC는 이제 백투백 경기 때 공격력이 떨어지는데, 되게 이제 백투백 경기 때는 뭔가 이제 수비력보다는 공격력에 오히려 초점을 많이 맞추는 그런 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샬럿도 저는 오늘 충분히 기본값 이상의 득점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얘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블 라인업이에요. 거의 외곽에서는. 그만큼 그렇게까지 크게 막 체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느낌은 아닐 것 같다. 또 워싱턴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정배를 받았는데, 제가 이번 시즌에 워싱턴을 좀 높게 평가를 해드리고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워싱턴이란 팀이 이번 시즌에 달라진 점은 맥컬럼을 데려오면서 외곽의 안정감을 더했고, 결론적으로 이번 시즌 탱킹을 선언한 팀으로서 젊은 자원들이 뭉쳐서 맥컬럼의 적당한 경험치를 받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워싱턴도 이번 시즌 무시할 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전 댈러스전에서 역배를 만들어냈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댈러스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워싱턴이 잘했던 느낌은 아니었다. 뭐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시즌 동부팀 프리뷰를 해드릴 때 샬럿한테다가 오늘의 이번 시즌의 역배팀으로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역배는 분명히 필라델피아였기 때문에 안 봤지만, 필라델피아 일반승을 봤지만 샬럿 프랜슨을 굳이 형들한테 배당까지 챙겨서 더 드린 이유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오늘도 샬럿이 많은 득점을 기반으로 좋은 게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여기는 샬럿 역배 그리고 프랜승에다가 역시나 언더오바는 오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오바가 여러분들 오바 접근하실 분들 조금 이제 조심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샬럿이 그 오늘 애틀랜타랑 오클라호마 경기 보셨죠? 백투백에다가 이제 2번 연속 2차 연장을 갔다 왔던 팀들이 만나다 보니까 1쿼터부터 3쿼터까지는 오버 페이스로 가다가 4쿼터 때 갑자기 38득점으로 체력 확 떨어지면서 언더를 내버렸단 말이지. 그런 좀 이제 위험도는 갖고 있긴 합니다. 그거는 참고 정도만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은 미네소타 그리고 인디애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일단은 아까 샌 안토니오와 더불어서 오늘 많은 핸디캡을 받은 팀입니다. 미네소타가 무려 11.5점대에 두 자릿수로 높은 기준점을 받게 됐는데, 도안이면 뭐라고 봐요? 11.5에 간당간당한 뭐 점오 마헨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마헨이 날 거면 막 20마헨 이런 식으로 날 가능성도 높다. 아니면 아싸리 그냥 프렌이나 잘못하면 역배 터질 만한 경기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일단 미네소타는
요거는 한계 형들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 때 외곽 득점 능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미네소타의 유일한 단점 중에 하나가 1번이 없어요. 그러니까 디빈첸조가 1번에 맡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전문 리딩가드는 아니기 때문에 외곽에서 볼을 만져줄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얘들은 2번부터 5번까지 그냥 스코어링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팀이야. 그래서 외곽에서의 흐름이, 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원정 경기는 안 보여요. 잘 어떤 선수를 갖다 놔도 여기서는 잘 안 보이더라고. 근데 이게 좀 유독 홈 경기만 왔다 하면은 외곽에서 볼이 좀 잘 돌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2번부터 5번까지 득점이 좋지만 1번까지도 득점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게 미네소타의 홈 경기입니다. 그래서 미네가 홈 경기에서 평균 득점도 좀 높아, 덴버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 제가 덴버 홈 경기에서는 120득점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인디애나, 또 이제 공교롭게도 방금 덴버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피닉스가 피닉스란다. 인디애나가 경기하는 거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멤피스한테 오늘 좀 20점 차 넘게 이제 패배를 했어요. 제가 오늘 가져갔던 멤피스 역배, 요걸 드리면서 형들한테 강조드렸던 건 뭐였냐면, KBL은 1번 포지션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1번에서 뭐 선수가 있건 없건 그냥 외국인 영명 좋은 애들 몇 명 있으면 보통 좋은 게임을 하는데, 이게 이제 NBA는 1번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인디애나는 지금 뭐 1번에 그야말로 뭐 NBA 통틀어서도 1번 포지션에 정말 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할리버튼이 뭐 사실상 시즌 아웃급의 판정을 받기도 했고, 또 최근에 보면은 파스칼 시아캄이나 그리고 메서린이 많은 득점을 올려냈지만 역시나 메서린 또한 오늘 이 GTD에 걸려 있다라는 거. 맥코넬까지 오늘 또 못 나오기 때문에 인디애나는 오늘 외곽에서 딱히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3번과 맥다니엘스부터 그리고 루디 고베어까지 믿고 보는 포스트 수비팀입니다. 포스트에서 워낙 힘이 좋은 팀이라 인디애나가 포스트를 밀고 들어가기에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이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외곽에선 볼이 돌지 않아서 외곽 득점이 떨어질 것이고, 포스트로 볼을 또 가져 들어가기에는 이 높이와 그리고 가로 넓이가 너무나도 넓다라는 점들, 전체적으로 이거는 인디애나가 자멸할 수도 있는 경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전 요거 미네소타 마헨, 그 다음에 언더오바는, 근데 인디애나 때문에 이게 언더오바가 좀 살짝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미네가 홈 경기고 하니까 오바를 보긴 합시다. 근데 이거 오바가 나려면 좀 타이트할 것 같긴 해요. 타이트하게 오바가 나거나 뭐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오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승 마힌입니다. 자, 이번 시즌 여러분들 인디애나는 그 동부 프리뷰 할 때 말씀드렸죠. 팀 망했다고. 자, 그 다음은 댈러스랑 토론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운명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댈러스가 일단 홈 연전은 길긴 합니다. 오늘 토론토랑 홈 연전하고 내일 아마 백투백으로 오클라호마인가 또 상대한 다음에 또 홈에서 인디애나 계속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만큼 홈 개막전에서 이렇게 연전이 길어지는 경우는 좀 잘 볼 수 없기는 해요. 근데 댈러스가 어쨌든 계속 기회는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경기력이 일단 너무 안 좋아. 이게 뭐 단순하게 전술 문제가 아니라요. 댈러스는 이제 뭐 1번 쿠퍼 플래그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수비가 좋은 선수들이잖아요. 뭐 유독 그나마 좀 득점력이 좋다라는 선수가 앤서니 데이비스 하나인데, 이번 시즌 앤서니 데이비스가 개막전 때 폼을 봤던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사이즈가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 구간에서 득점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득점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없기는 해요. 쿠퍼 플래그 같은 경우에도 워낙 언론에서 많이 띄워서 그렇지, 쿠퍼 플래그는 여러분들 수비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얘가 뭐 백인에다가 슈퍼스타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많은 득점을 하는 자원은 아니고요. 또 쿠퍼 플래그를 제가 3번보다 1번에 있을 때 그래도 볼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댈러스는 카이리 어빙이 없기 때문에 외곽에서 볼을 만질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게 쿠퍼 플래그로 낙점을 해서 감독이 좀 강수를 두는 거기도 하고요. 오히려 프리시즌 때도 보면은 3번 뛸 때보다 1번 뛸 때 좀 더 득점 볼륨이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쿠퍼 플래그를 아마 1번으로 쓰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또 클레이 탐슨까지 또 합류한 댈러스의 외곽 어떤 디펜스 벨트는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만큼 토론토의 어느 정도 다득점력을 억제할 수 있을 거라 놓고 봐요. 자, 결론적으로는 토론토가 역배를 받았잖아요. 댈러스가 지금 게임을 너무 못하고 있고 댈러스의 지금 최약점은 득점력입니다. 반대로 토론토의 최약점은 수비력이거든요. 오히려 최근에 경기한 거 보면은 얘네들 지금 2번, 3번, 4번 바렛, 잉그램, 이 반스의 득점력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어쨌든 전부 다 하드 스코어러들이기 때문에 득점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토론토긴 해. 자, 그런데 배당이 좀 수상해요. 토론토가 1.8배당대, 9배당대를 받고 원정 경기에서 먹었던 기억이 제 경험상입니다. 거진 없긴 하거든요. 그리고 댈러스가 홈 경기에서 개막 3연패 좀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보통 이런 경기가 형들아 귀신같이 댈러스가 토론토를 난 잡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 이거는 어느 정도 전술 분석도 들어가긴 했지만 어떤 제 촉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NBA를 보면서 봐왔던 배당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이거는 댈러스를 보는 게 맞습니다. 댈러스 승에다가 마헨승 언더오바가 토론토랑 맞붙는 거기 때문에 오바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댈러스가 승리하려면 많은 득점이 막 빵빵 터진다는 느낌보다도 토론토가 좀 이제 댈러스의 수비력에 부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언더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토론토 보실 분들은 차라리 오바를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은 그런 경기예요. 자, 그 다음은 LA 클리퍼스와 포틀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오늘 좀 재밌는 경기라고 봐야겠죠. 자, 일단 클리퍼스가 홈 경기에서 뭐 오랜만이라고 하면 그렇다. 이제 뭐 겨우 2경기 했기 때문에 클리퍼스가 홈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피닉스를 상대로 129대 102점, 그러니까 27점 차로 승리를 거뒀는데 물론 피닉스가 못하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피닉스가 백투백 경기였던 걸로 기억나고 클리퍼스가 오랜만에 이 뭐 최정예 라인업으로 좋은 경기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클리퍼스도 원정보다 홈 경기에서 득점 볼륨이 훨씬 더 좋아지는 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행각이 좋은 팀이죠. 홈 경기에서 게임을 할 때는. 근데 뭐 어쨌든 클리퍼스도 오늘 좋은 경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받은 배당도 심지어 괜찮아요. 한 1.3배당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배당 자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기는 하나 최근에 이 포틀랜드의 경기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경기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얘네들이 확실히 드루 할러데이 오고 나서부터 외곽의 이 디펜스 벨트가 확실히 좋아지긴 했어. 뭐 물론 두 경기 모두 다 118득점, 118실점, 119실점을 했지만 만났던 팀들이 전부 다 외곽에서 득점력이 좋은 팀들이라는 걸 좀 고려해 보았을 때 드루 할러데이가 있는 포틀랜드의 외곽 수비 능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포틀랜드가 이번 시즌 나름 밸런스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게임을 하는 지금 상황이라서 저는 직전 경기 골든 스테이트 경기를 보고 느낀 건데 그래도 선수들의 어떤 뭐 야투 감각들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 보았을 때 그래도 핸디캡은 포틀랜드가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역배는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 오늘 경기 중에서 배당 상관없이 정배 가장 좋은 경기 클리퍼스라고 봅니다. 근데 배당이 너무 짜서 그렇지 가져갈 수가 없는 배당이라 그렇지 그런 배당이라고 보고 뭐 이거는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클리퍼스는 1번부터 5번까지가 뭐 거진다 A급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포틀랜드는 이제 1번 드루 할러데이 말고는 나머지 자원들의 어떤 경험치도 너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마 3쿼터까지 포틀랜드가 비빈다고 해도 4쿼터에 좀 벌려질 만한 또 경기라고 보고요. 클리퍼스 승, 그 다음에 이거는 포틀랜드 프랜스 마지막으로 언더바는 언더 볼게요. 양쪽 다 공격 볼륨보다는 그래도 어떤 수비력에 대한 밸런스를 좀 더 중시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언더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세크라멘토와 레이커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제가 이제 일전에 말씀을 미리 드렸고 그리고 우리 데이터 받아보시는 우리 유료 데이터 받아보시는 분들께는 제가 그 데이터표에도 표시를 해드렸지만 오늘 9경기 중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경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루카 돈치치가 GTD에 걸려있고 세크라멘토는 잭 라빈이 걸려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레이커스는 돈치치 볼입니다. 돈치치로 인해서 전술을 짜고 돈치치로 인해서 어쨌든 득점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돈치치가 빠지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에다 뭐 르브론 제임스도 11월 초에나 복귀한다고 하다 보니까 뭐 오스틴 리브스가 또 아마 돈치가 빠지면 오스틴 리브스가 또 1번에서 리딩을 할 건데 제가 오스틴 리브스를 지난 시즌 올해의 선수로 꼽아드렸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난 시즌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지만
오스틴 리브스가 1번에서 뛸 때 좋은 경기를 했던 적이 거의 없긴 합니다. 오히려 돈치치 오고 나서부터 득점 볼륨이 많이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그래서 오스틴 리브스가 혼자서 게임을 나가기에는 아무래도 좀 버겁고, 또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에도 잭 라빈이 2번에서 보여주는 그 득점 볼륨이 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게 뭐 더마드로잔 혼자서도 어느 정도 득점은 나오겠지만 전체적인 세크라멘토의 좀 컨셉 자체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확인 자체가 불가능해요. 돈치치가 또 빠지고 얘가 나오면 또 바뀌고, 라빈이 나오고 또 돈치치가 못 나오면 또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 오히려 내일 아침에 GTD를 보고 판단하면 모를까. 그래서 오늘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필라델피아랑 시카고 파이어스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미국 축구 그거 띄울 수 있나?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거 라인업 띄울 수 있으면 띄워드릴게요. 미국 축구도 오늘 3경기가 있기는 한데 이게 라인업이 안 보인다. 일단 그냥 이거 프리뷰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랑 시카고 파이어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아 제 유튜브 이 구독자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NBA를 또 분석을 잘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근데 이제 아마 첫 경기부터도 다들 좀 혹했던 분석이 좀 있었을 거예요. 바로 시카고입니다. 시카고 이제 미국 축구 말고 NBA 시카고 불스 원정 역배 경기는 그냥 미친 척하고 한번 배팅 해보셔라. 그게 우리가 전술로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희한하게 자꾸 원정에서 역배를 받으면 프랜승 이상, 그리고 좋은 경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축구도 이번 시즌 거진 비슷해요. 시카고 파이어스가 희한하게도 원정 경기에서 역배를 받으면 다득점 경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카고 파이어스가 원정 경기에서 빠른 템포로 경기를 하기 때문인데, 필라델피아가 애초에 조직력이 좋은 팀이라곤 해도 은근히 필라델피아가 그 득점이 좋은 팀은 절대 아니긴 하거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도 한 번 무너질 때 좀 크게 무너지기도 해. 이번 시즌 후반기에 보면은 밴쿠버 상대로 7대0으로 패배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만큼 파이어스가 원정 경기에서 좀 공격적으로 하고, 오늘 진커나겔, 그 다음에 쿠이퍼스, 투톱이 모두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해 봤을 때, 시카고 파이어스가 역배를 받았다면 프랜슨과 함께 또 언더오버 기준점도 감사하게도 2.5를 쥐어줬어. 그래서 이건 오버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싶어요. 필라델피아가 승리한다면 언더를 동반할 겁니다. 1대0 아니면 뭐 2대0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시카고 파이어스가 한 골 넣는 순간 그 경기는 다득점 경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이어스 프랜슨과 그리고 오바, 마지막으로 역배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밴쿠버와 댈러스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댈러스는 막판에 치고 올라오면서 어쨌든 플레이오프에 올라오긴 했지만 원정이란 점이 치명적입니다. 댈러스가 이제 미국 축구에서 손꼽히는 원정 약팀이고요.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손꼽히는 홈 강팀입니다. 댈러스가 이번 시즌 출발할 때는 저기 아코스타를 데려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공격력에 기반한 그런 축구를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시즌 중반부터 그리고 말미에 딱 들어서게 되면서 댈러스는 더 이상 공격적인 팀이 아니게 됐죠. 전체적으로 이제 수비 밸런스 굉장히 좀 따지는 팀이 돼버렸기 때문에 밴쿠버가 홈 경기에서 화력으로 찍어 눌러버릴 수도 있는 팀이라 봅니다. 이거 플레이오프 때도 불구하고 이제 언더오버 기준점을 3.5점을 지어줬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당연하게도 한 팀은 터질 거라고 보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밴쿠버 쪽에 터지는 게 맞겠죠. 요거는 밴쿠버 승에다가 마헨승 오바, 스코어 3대1 정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샌디에고와 포틀랜드의 경기입니다. 제가 이번 시즌 이제 미국 축구를, 그러니까 제가 미국 축구를 지금 전문적으로 분석한 지는 이제 2년 차가 되어가고, 이제 배팅한 지는 5년 차 정도가 되어가는데, 샌디에고라는 팀을 이번 시즌 형들한테 그 프리뷰를 해드릴 때 좀 공통적으로 좀 쉽게 설명드린 게 있어요. 샌디에고는 이번 시즌 신생팀이고요. 그러면서도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가 홈 경기는 수비적으로 합니다. 원정 경기를 공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샌디에고가 원정 경기에서 역배받은 경기는 우리의 승부 금액급 제로입니다. 반대로 샌디에고가 홈 경기 뛰는 구간에는 언더 또는 샌디에고 일반 승적을 많이 봅니다. 샌디에고가 신생팀답지 않게 홈 경기 수비값이 많이 좋고, 또 맞붙게 되는 팀이 포틀랜드, 얘네들이 좀 도깨비 팀이거든요. 득점률이 좋을 때도 있는데 안 좋을 때가 대부분이기는 해. 그리고 원정 경기에서 득점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팀이라 이 경기는 샌디에고의 1대0 아니면 2대0 승리를 봐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샌디에고가 홈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하는 게 양 팀의 컬러상
더 괜찮을 만한 그런 게임이라고 봤습니다. 전 샌디에고 승리, 그 다음에 햄무 아니면 마헨인데 그래도 마헨 보겠습니다. 1대0보단 2대0이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샌디 마헨, 언더오버는 언더까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미국 농구 NBA 총 9경기와 미국 축구 3경기, 전체 12경기 깔끔하게 프리뷰를 해드렸고요. 뭐 추가적으로 또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제가 그 유튜브 제 그 커뮤니티에다가 다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적중했던 내역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일수까지 모두 적어서 다 표시를 해둬요. 가끔 일수가 없이 표기를 해두고 연패가 없는 것처럼 꾸려놓은 곳들이 좀 종종 있긴 하더라고. 근데 어제 이렇게 날짜까지 모두 투명하게 적혀 있다 보니까 또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 꼼꼼하게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이제 적중 내역들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또 연락 주시면은 바로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